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하수 문제가 연일 터지면서 제주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는데요. 제주도가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주민들은 생색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최대 13만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도두 하수처리장. 처리 능력을 넘어선 하수가 유입되는 데다 시설까지 낡아 주변 지역의 악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3,8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처리 용량을 하루 22만 톤으로 늘리고 하수 처리 시설 모두를 지하로 옮기는 현대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정작 주민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뒤늦게 주민과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현대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기본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민투를 할 거냐 재정으로 갈 것이냐 장단점도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었고 심지어는 저희들한테 사전 얘기 한마디도 없이 재정으로 하겠다는 3,800여 원이 소요돼서 추진위원회 홍보용인지 아니면 요즘 뭐 행정감사 시기인데 행정감사의 면평인지 추진위원회가 무슨 논의한 대상 하나도 없는데 결국 다 모여 앉아갖고 설계 시공자 동시 선출 갑니다. 단축하기위해서 그런 거를 하기야 아주 기초적인 방향이니까 막 오해는 하지 마시고 위원들은 기본 계획부터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예정됐던 추진 일정 보고 등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차를 어떻게 좁혀나갈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삼다수 공장 직원 사망 사고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과 부실한 안전 대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숨진 삼다수 공장 직원에 대한 애도로 시작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정원보다 61명이 부족한 생산직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질타가 초반부터 집중됐습니다. 회사 내에서 의뢰 입장이 있는 직원들의 회사 근무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는 군입대와 휴직 등에 따른 결원으로 이달 말부터 신규 직원 70명이 근무에 투입될 예정이었다면서 적기에 인사관리를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단기 업적주의로 1년 계획을 못 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반성합니다. 부실한 안전훈련과 작업관리에 대한 질책도 잇따랐습니다. 지금 거기가 문을 열렸단 말입니다. 열려 있었는데도 작동이 된 거예요. 작업의 편리상 그렇게 키를 열어두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잘못된 관행인데. 제주도의 선거공신 기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원희룡 지사 선거 캠프에 있던 인사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것과 관련해 채용 과정에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다 채용됐다는 것은 보이지
매년 개체수가 늘고 있는 희귀 철새들도 순천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등 겨울 손님들은 순천만의 매력을 잊지 않고 대표 철새들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지자체와 주민들 역시 끊임없는 보호 활동을 통해 순천만의 지속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습지 보존 및 철새 보호 활동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주민과 함께하는 철새 지킴 및 활동 등입니다. 특히 최근 남북 관계 개선과 맞물려 생태도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류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순천만이 갖고 있는 생물 다양성이 그 물꼬를 틀지도 주목됩니다. 순천시와 북한 금강산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구역에 동시 지정되면서 공동연구 등 남북 교류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경제 발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주제를 가지고 협력하기에는 순천만과 북한의 그 람사르 습지가 굉장히 공유할 주체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아마 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순천만은 또 지속성을 넘어 공공성이란 영역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살아있는 교육장은 물론 생태도시 순천구와 교감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 대표적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정 환경을 악용한 불법 어구와 불법 양식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었고 관광객 유입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농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자치단체장이라든가 또는 관계 공무원이 바뀌면 약간씩 순천만 관리에 좀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지속성과 일관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협치 구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간척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분위기와 맞물려 환경 훼손의 우려가 높았던 순천만. 생태계 보존에 직접 나선 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노력 속에 남사르 습지도시 선정을 앞둔 순천만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펠릿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폐목재를 압축해 만든 친환경 연료인데 정부가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사용을 장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펠릿 생산 설비가 잦은 고장으로 무용지물이 되면서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도자기 체험장을 운영하는 남영권 씨는 4년 전 목재 펠릿 난로를 설치했습니다. 연료비는 기름 난로의 3분의 1로 줄었지만 연료로 사용하는 펠릿을 구하기가 어려워 난감합니다. 공장까지 찾아가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많아 전기 난방시설로 바꿔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가면 그냥 올 때가 많은데 연료도 뭐 떨어져 없을 때도 있고 또 제한적으로 푸대를 정해놓고 몇 푸대씩 이렇게 10푸대, 10푸대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도 얼마 못 되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죠. 제주에서 유일하게 가정용 펠릿을 생산하는 서귀포시 산림조합. 펠릿 생산 설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설치비의 70%인 7억 원을 지원해 2012년 공장 문을 열었지만 잦은 고장을 일으켜 가동률이 한 자릿대에 머물다 지난해 5월부터는 아예 기계가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수리비만 수천만 원이 들었는데 제조업체가 문을 닫아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 부속품 자체가 저희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어서 이 기계 용량이 작다 보니까 가동하면 부하받으면서 계속 심리 현상과 끊어짐 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그게 지금 현재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다른 지방의 펠릿을 사서 판매하다 보니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데다 운송비마저 소비자가 떠안고 있습니다. 도내 펠릿 보일러 사용 가구는 140여 곳. 정부와 제주도가 4억 원 넘게 설치비까지 지원하며 펠릿 보일러 설치를 지원해왔지만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에는 강원도 양구에서 북한 내금강까지 소풍을 다녔을 만큼 거리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 주민과 관광객들이 금강산 가던 옛길을 걸으며 남북한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구에서 북한 원산까지 이어지는 국도 31호선. 북한 내금강으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 육로지만
지금은 끊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32km만 더 가면 북한 내금강에 도착합니다. 분단되기 전까지 양구 주민들은 이 금강산 옛길을 따라 북한 내금강까지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반세기 이전의 추억을 되살리며 금강산 가는 옛길을 걷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양구 주민들과 관광객 등 3,000명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지나 북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비경과 형형색색 물든 단풍이 평화로 가는 길을 재촉합니다. 북한 내금강에서 발원한 수입천을 바라보며 참가자들은 다시 그날이 오길 염원해 봅니다. 이게 금강산 이 표지판을 보니까 더 진짜 감개무량해요.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10년째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감이 커지자 양구군이 내금강 관광 루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성을 통한 외금강 중심의 금강산 관광을 내륙을 통한 내금강 관광까지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가장 가까운 내금강, 장안사도 이제 갈 수 있다는 그런 꿈이 해결될 겁니다. 양구에서 시작하는 북한 내금강 육로 관광이 언제 현실화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1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오늘 아침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고요. 기온은 12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산 12도, 한림과 대정 1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1도에서 22도로 전망되고요. 남부 지역도 맑은 가운데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동부 지역의 낮 기온은 21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산간 지역도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건조하니까요. 산불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도서 지역 현재 기온 14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고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청주와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의 공항은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바람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